올해 여름은 역대 폭염일수 1위를 갱신할 정도로 유난히 더웠는데요. 무더위에 에어컨을 끌 수도 없고 역대급 더위 때문에 올해 8월 평균 전력량이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각 세대에서는 전기요금 걱정이 태산. 시민들의 전기요금 반응은 어떨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7월 전기요금이 그 전달보다 10만 원 더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2배 이상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몇 년 전에 난방비 폭탄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태 나는 게 아닌가 겁납니다. 전기 요금이 곧 오른다는데 얼마나 더 오르게 되나요? 올해 9월 받아볼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땀 식히려다 식은땀이 날 수도 있는 상황. 논란의 중심, 전기요금 폭탄 주범 누진세 향방부터 주요 에너지 대책까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올 여름 네. 더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직도 더운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건 뭐다? 전기요금. 연기요.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지서 막 날아오죠. 네. 아, 저는 뭐 7월 전기요금은 생각보다 선방했다 생각을 하는데 네. 8월이 정말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왜냐면 저도 에어컨 틀고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이거 없는데 박주환 아나운서 집에 전기요금이에요? 저희 그 지난 겨울 난방비 정도 저렇게 많이 나와요? 네, 지금 96만 원 정도 나왔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 우와. 고지서 인증하는 분들 인터넷에 계세요. 지금 56만 8천 원 나온 분도 계시고, 네. 아, 저 댁도 지금 60만, 67만 거의 9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인증하시는. 네, 인증하시는 저희 거. 집은 아직 지금 8월 고지서는 아직 안 왔거든요. 나왔는데. 8월에 대한 사용분은 이제 9월 말에 나와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즉답을 하자면 평균적으로는 한 2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일단은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1kW 시당 30원 정도 오른 부분이 있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 사용량 굉장히 늘어난 부분 4.6% 정도 이제 예년보다 많이 8월 달에는 주택용 전기가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평균은 이렇지만 우리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식구가 많고 뭔가 전열기구 많이 쓰는 집은 전기요금을 원래도 많이 쓰고 계셨을 테니까 이번에 더 많이 쓰셨으면 25%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저렇게 50%, 100%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정아 씨. 네.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네. 제일 싫어하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세금이니까 세자로 끝날 거니까 예. 이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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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 텃세? 가을이 오면 이문세. 네, 가을. 여기 뭐 평생 일할 자세가 돼 있네요. 준비해 왔어. 좀 예. 전에 그 얘기 듣고 64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답은 누진세인데 누진세.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누진세잖아요. 근데 전기요금이 바로 누진제 비슷한 거죠. 누진제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얘기만 나오면 항상 누진제 논란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세대별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쓴 만큼 내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많이 쓰면 요금이 확 높아지는 제도인데 제가 지지난 겨울에 확실히 느껴봤어요. 네. 아, 누진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난방비 가격을 보고 제가 막 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네. 세 개의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네. 그 사용량이 어떤 특정 구간을 지나는 순간 요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높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적용된 게 벌써 오래됐어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 있었을 때. 그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을 좀 줄여보자,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하면서 적용했던 제도인데요.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량이 네. 만약에 300kW가 된다. 네. 그러면 요금이 구간이 달라집니다. 그죠? 120원을 적용하다가 214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290킬로와트 사용한 가정과 300kW 전력을 사용한 가정은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 겁니다. 역시 지금 400kW, 500kW 요금이 달리 적용되는 구조고요. 120원이냐, 214원을 낼 것이냐, 300원을 낼 것이냐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300kW를 사용했다. 그러면 37,500원 정도. 근데 400kW를 썼다. 그러면 이제 2구간이죠. 네. 그렇게 되면 55,000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구간 500kW를 초과했다.
그러면 89,000원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금 구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높은 전기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체제라고 아니, 뭐 볼 수 집에 뭐 전광판이라도 놔야 되나요? 계속 보면서 자, 다 불 꺼. 뭐. 아니 저는 이제 약간 대량 이해가 안 이해했어요. 되는 부분은 자녀가 한 명인 집도 있고 뭐 네. 셋이나 넷인 그렇죠. 집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가구 수, 그 세대 원수에 따라서 전기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비싼 요금을 낸다면 진짜 아까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그 가족이 모여 살면 전기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 형평성 논란은 과거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애를 많이 낳으면 전기세를 폭탄을 받는다. 그쵸. 그거 좀 그 타당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전기요금, 네. 예, 그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미 복지 할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까지 할인을 해주는데 네. 그 상한이 한 16,000원 아. 정도라서 모자라다는 그런 얘기는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상한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애 셋이면 그러니까요. 애국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 논의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교수님?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권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에어컨 활용 이제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 전자 제품들의 용량이 커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제 어떤 분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자라는 분도 계셨고요. 아니면 1단계의 단가를 좀 올리는 대신에 2, 3단계의 단가를 낮추자라는 그런 안을 제시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잘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달 날아올 고지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주세요. 자, 전기요금 인상 언제 오르고 얼마나 오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원재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불편한 진실인데 네. 전기요금이 사실 굉장히 쌌습니다. 우리가 덜 냈어요. 인정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한전이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전력이 우리한테 전기를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지금 적자가 2021년 이후에 누적 적자 43조 원. 그래가지고 세상에. 빚이 200조 원이에요, 빚이. 근데 빚이 있으면은 뭐 빚을 그냥 지고 있으면 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도 내야지. 그래서 한전이 1년에 이자를 4조 원가량을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 억이 아니고 지금 예. 몇 조예요, 단위가? 이자만 4조래요. 네, 하루에 100억 원 이상, 하루에 120억 원 뭐 이렇게 이자를 내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전기요금을 덜 내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이 상황을 한전이 딱 떠안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네.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이런 네, 상황을 보면 네, 물론 우리가 그러네요. 부담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어려운 네. 분들한테 부담이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정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고 네. 하반기 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적자가 200조 원이 넘으면 사실 네. 인상을 해서 뭔가 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전 국민 뭐 호롱불 켜기 운동 같은 거 해야 되나요, 우리? 나 깜짝 놀랐어. 호롱불 웬 말이야. 되게 젊게 생기셨는데요. 어르신이 계셨네요. 아니 진짜 이 전기요금이 오르면요. 언뜻 제가 잘 모르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농산품 가격 오르고 또 공산품 가격 오르면 이게 계속 가격들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서민들이 더더 살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많은 분들이 배우님의 생각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뭘까요? 물? 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뭘까요? 전기요? 그게 원유입니다. 원유. 원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옷이나 여기 스튜디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원유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원유보다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말 그대로 전기가 네. 우리 세상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다. 네, 네. 우리 전기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어떤 자영업자든 전기 소상공인 써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네. 전기 요금이 오르고 더 많은 부담이 생기면 이게 바로 생활비 위기로 가는 것이고 그쵸. 물가 부담도 가중되고 네, 이런 것이죠. 네.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물가 부담을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또 전력공사나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쵸. 전력 공급이 끊기면 이 방송도 끊기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전력 공급 완전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네, 됩니다. 안 되죠, 안 또 되죠. 그 밖에도 친환경으로 전환한다든가 전력 계획에 있어서의 그
구조적인 대응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또 안정적으로 전력 요금을 또 지불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